오늘 그리고 요 근래 보면은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대책들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요즘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저께 발표됐죠. 규제지역 해제. 서울 빼고 과천, 광명, 그다음 성남의 분당구, 수정구, 하남을 빼고 다 풀었죠. 다 풀었고 그다음에 오늘 그 KDI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그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는 하되 경기 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최근 미국과 유로존에서 정책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은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 일단은 금리를 올리긴 올리되 좀 천천히 좀 올려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하자라고 이렇게 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10일 오늘이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서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다. 그래서 뭐냐? 내년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위해서 12월까지 요거를 공시가를 우리가 90%가 아니고 다시 조정을 하겠다. 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이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공적 자리에 있는 분이 무조건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이게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풀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다만 뒤에 뭐라고 토를 들었냐면은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완화적 조치가 있어도 DSR과 고금리는 유지될 상황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보다는 예정에 가까웠던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제 다 푼다고 뭐 부동산 시장이 얼마 전처럼 그렇게 아주 데일만큼 뜨거워지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DSR과 고금리 요게 지금 규제 다 풀어도 요런 발목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DSR과 고금리 요 두 개. 그래서 제가 한번 금리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10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죠. 3%고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가 상단이죠. 4%죠. 4%. 그 다음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여기 쭉 오늘 제가 국민은행에서 캡처해 왔습니다. 기준일자가 10월 10일 연율 1%. 그래서 우리가 대출금리는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은행연합회에서 평균 그 차입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우리가 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코픽스 6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5.18%고 최고가 6.88%입니다. 산술평균하면은 6.03%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평균금리가 그러면은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3.0보다 3.03% 높아요. 그 다음에 비연준보다도 2.03%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제가 외국의 자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6% 얘기도 나오고 6%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올라가서 바로 금리가 정책적 신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효과를 위해서 금리 올렸다고 상황이 안정된다고 해서 바로 내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내리게 되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다음에 올려도 금방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대응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일정 기간은 유지를 시켜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책적 목표가 확실히 달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시간을 두고 내리기 때문에 요번에 12월 달도 올릴 거고 1월 달도 뭐 예상으로는 12월 달에 0.75나 0.5,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상반기에는 0.5나 0.25 정도로 올릴 거라고 이렇게 지금 다 예상을 하더란 말이에요. 미 연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KDI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을 꼭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따라간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1% 좀 낮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6% 갔다. 6% 간다. 내년 상반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1% 자금 5%잖아요. 그죠? 5%면은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보다도 5%보다 3.03% 높으면 8.03%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미국이 6% 올리고 우리가 뭐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리진 않더라도 1% 적은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미국 6% 올라가면은 한은이 5%까지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게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얼마 나오느냐? 8.03%가 나온다는 거예요. 8.03%면은 굉장히 집 사기 어렵습니다. DSR이 살아있잖아요. DSR이. 그죠? DSR. DSR은 아까 전에 여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융감독원장이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 요거하고 뭐,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풀기는 풀어도 전체적인 그림은 망가지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밑에 제가 자료 하나 만들었는데, 요게 얼마 전에 분양했어요. 얼마 전에 분양한 아파트인데, 총 우리가 분양 세대가 1019세대입니다. 1019세대인데, 청약이 1순위, 2순위 다 들어온 게 33세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약률이 3.2%입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건설회사는 이거 못해요.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롯데건설도 자금 조달 위해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고 같은 계열사한테 6.35%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3천억 원인가 빌려서 유동성을 맞췄다고 하잖아요. 롯데건설이 이 정도인데 웬만한 네임드에 있는 회사 아니면은 요렇게 1019세대의 사업을 하는데 33세대 했으면은 이게 PF가 어렵습니다. PF가 어렵고 PF는 이제 회사 문제인데 분양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이 만약 이 33사람이죠. 33사람이 이걸 만약에 이 회사에서 공사하는 중에서 선착순으로 털어낸다라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요 자금 중도금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33사람은 결국엔 자기들이 어디 가서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중도금을 내든지 어디서 신용대출 받아와서 막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죠. 65조인가 55조 얼마 전에는 5대 금융지주 그 오너들이 모여서 95조 플러스 알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정부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규제지역 해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뭐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공시가를 또 현실화해야 된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지금은 이렇고 분양 받는 분들의 그 입주할 아파트가 입주 시에 이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문제, 글로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뭐 중도금 대출 뭐 무이자로 해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입주 때 상황이 악화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 청약을 하든지 줍줍을 하든지 뭐 이렇게 선착순을 하든지 간에 이 아파트의 입주 시기에는 과연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한번 고민을 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내용인데 원래 제가 이런 걸 좀 잘해요. 잘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러시니까 제가 잘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제가 조금 글로벌이라든지 거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미시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 그냥 어디에 뭐가 어떻네 이렇게 새로운 뭐 뭔가 이게 뭐 새로운 게 뭐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요즘 들어서 정부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오늘 10일 날 거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달아 쏟아져 나와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